네, 그 오늘은 Un-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s Rethinking Generalization이라 해서 되게 유명한 페이퍼였죠. 이 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논문은 ICLR 2017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내용 자체로 상당히 컨트로버시얼해서 이런저런 그 이슈를 많이 끌었었죠. 네,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 커다란 뉴럴 네트워크들이 in practice 상당히 잘 워킹하는데 왜 그러니? 라는 질문 하나랑 두 번째로 그러면은 잘 된다고 치고 그 잘 되는 거를 기존의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라는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고 잘 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녀석이 있는데 그럼 그 둘을 구별해 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펀치라인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가면 그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랜덤 라벨을 너무도 잘 피팅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이제 언뜻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워킹을 잘하는 모델을 갖다가 디자인하거나 고른다는 거는 모델 셀렉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전략을 취하죠. 그 트레이닝 에러가 최소인 모델인데 컴플렉시티는 그것도 최소로 해서 최대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면서도 트레이닝 에러가 가장 적은 그런 모델을 찾자. 그런 게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되고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어, 너무 모델의 캐패시티가 작아서 파라미터 수가 너무 작아서 멍청한 모델이라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도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이런 왼쪽에 있는 그런 경우는 언더피팅 된다고 그러죠. 이런 언더피팅 되는 경우를 우리는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델 컴플렉시티 파라미터를 크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만 잘하는 그런 오버피팅 되는 경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모델이 잘 워킹을 하면 그거를 잘 되는 걸 설명을 할 때, 죄송합니다. 설명을 할 때, 왜 잘 되냐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최대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의 파라미터를 옵티멀하게 아주 내가 잘 찾았거나 혹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내가 되게 잘 적용해서 이 모델이 찾는 함수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컨스트레인트를 준 다음에 거기서 찾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하는 모델을 만든 거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딥러닝을 보면 이 축에서 저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매우 커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워킹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옵티멀한 파라미터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가지고 그 트레이닝 에러가 작으면서도 컴플렉시티도 작은 카피스트 그러니까 파라미터 숫자도 작은 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랜덤 라벨에 대해서 그냥 학습을 시켜봤더니 걔네를 충분히 메모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카피시티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를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카운트,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로 나누어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 용량 모델의 카패시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레이어짜리 보면은 벌써 이미 24입니다. 근데 테스팅 에러가 이제 높겠죠. 그런데 이게 알렉스넷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에러는 MLP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오히려 파라미터 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인투이션과는 다르게 테스트 에러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하다. 컴플렉시티는 넘버 오브 파라미터를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넘버 오브 파라미터 개수를 갖다가 카운팅하는 게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매저하는 거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도대체 모델의 이펙티브 캐퍼시티를 갖다가 매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겠니?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럼 랜더마이제이션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거를 갖다 제안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라벨을 주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하는데 원래 클래스들을 제대로 주는 게 아니라 라벨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합니다. 뭐 허스키인데 갑자기 다른 화이트베이트나 뭐 그러니까 이 라벨을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주사위 돌려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들이 어떤 관계를 갖다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경우 러닝이 불가능하고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면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그냥 생각하는 게 트레이닝이 매우 컨버지가 느리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게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게 5가지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은 트레이닝 스텝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X축이 점점 트레이닝 스텝이 가면 갈수록 이 에버리지 로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러닝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트루 라벨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당연히 라벨이 제대로 돼 있는 경우는 그 트레이닝이 잘 됩니다. 당연히. 근데 원래 이제 랜덤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선인데 트레이닝이 느려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트레이닝 에러, 에버리지 로스가 0으로 수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실험들도 재밌는데 그 셔플드 픽셀이랑 랜덤 픽셀은 이제 라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풋 이미지의 픽셀을 셔플드 픽셀은 그 픽셀의 그 퍼뮤테이션을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섞는 방식을 하나로 고정해서 모든 이미지에 적용했을 때 셔플드 픽셀이라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한 가지 규칙으로 섞었기 때문에 학습이 얘보다는 느리지만 어느 정도 제일 빨리 되고 랜덤 픽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이미지마다 그 퍼뮤테이션 섞는 방식이 랜덤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픽셀 인풋들이 막 이미지가 마구 뒤집어 섞여버리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라벨은 그대로 두고 이미지를 갖다 바꾸는 경우에 아래 3개인데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또 랜덤 픽셀 대신 아예 그 원래 이미지의 픽셀의 민값과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가우시안 픽셀들을 제너레이트해서 그냥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학습이 안 되지만 원래는 전혀 안 돼야 되는데 좀만 지나면 결국에는 오버피팅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컨벤셔널 위즈덤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되는 모델이라고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매우 타이트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파라미터 수가 아주 간신히 적절한 이런 그 파라미터 그 메모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는 모델을 우리가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냥 메모라이제이션을 잘 해버리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뉴럴 네트워크는 파라미터 수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즉 오버피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좋은 솔루션을 애가 찾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하는. B번 중간에 있는 거가 이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라벨 커럽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다 섞는 게 아니라 그 점점 섞어가다가 1이라고 하면 100%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각의 이제 모델에 따라 다른데 라벨을 많이 섞으면 이 time to overfit, 오버핏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찾으려고 매우 노력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긴 한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결국엔 오버피팅을 한다. 세 번째 이제 플랫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라벨 커럽션이 진행됨에 따라 테스트 에러가 증가하는데 테스트 에러가 증가한다고 함은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A 플랫에서 보듯이 결국에는 다 트레이닝 에러는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C번 플랫에서 보여주는 이 Y축의 값이 결국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됩니다. 결국에는 0.9로 모두 소리를 수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0.9가 왜 그러냐? 이게 C410으로 생각하시면 엠리스트나 클래스가 10개죠. 클래스도 10개니까 결국에는 랜덤 슛으로 그냥 메모라이제이션을 트레이닝을 다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에러는 0이지만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랜덤 초이스가 돼서 10분의 1의 확률로만 맞춘다는 겁니다. 즉 그냥 다 오버피팅 된 거죠. 메모라이제이션 돼서.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설명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라데마하 컴플렉시티랑 VC 디멘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오리에서 사람들이 그 파라미터의 개수와 데이터 샘플의 개수를 통해서 내 모델의 적절한 그 캐패시티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수식은 라데마처 컴플렉시티입니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닌 게 이 시그마라는 게 랜덤한 바이너리 베리어블입니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내뱉는 그런 값인데 그럼 이게 랜덤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 스페이스 F에서 F를 갖다가 학습을 하되 얘가 얼마나 이 그 Z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 이 F를 갖다가 아웃풋이 이 랜덤 값을 얼마나 잘 피팅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두 개의 곱슬을 한다는 건 얘를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이너 프로덕트로 생각해 보시면 그 이 스프리멈이니까 이거의 기대값이 가장 커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랜덤을 가장 모두 다 이렇게 그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은 정확히 다 피팅을 해야겠죠. 그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정확히 다 값을 갖다가 1이면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 모두 다 피팅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 내 함수가 너무 캐패시티가 커서 이런 랜덤 값마저도 피팅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얘에 맞춰서 모두 다 코사인 시밀레이터 1로 맞출 수 있다면 이 기대값이 매우 커지고 컴플렉시티의 값이 커진 것을 바탕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얘가 얼마나 내 함수 f 스페이스가 큰지, 캐패시티가 큰지를 갖다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데마처 컴플렉시티의 아주 인투이티브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 설명할 때 VC 디멘션도 그렇고 파라미터의 개수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보셨던 거는 그냥 라벨이나 데이터 인풋을 갖다가 조금 퍼뮤테이션 줬을 뿐이지 그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는 그대로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는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모델로는 전혀 그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키텍처 그대로고 이 수식대로라면 캐패시티 그대로인데 왜 지금 여기 있는 바운드 값은 그대로인데 오버피팅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지? 그 전에 그냥 라벨만 바꾸기 전에 잘 돼 있을 때는 그 에러가 되게 작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되게 잘하는 애를 갖다 찾았는데 같은 캐패시티에 같은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설명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니폼 스테빌리티란 측면에서 그 모델의 그 컴플렉시티를 갖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유니폼 스테빌리티는 그 알고리즘의 센시티비티를 통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컴플렉스한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익샘플 하나를 펄터블을 줬을 때 알고리즘이 얼마나 센시티비하게 변하는 것을 그 관찰한 걸 통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스테이블한지 혹은 얼마나 그 언스테이블한지 그 컴플렉스한지를 갖다가 어떤 주는 메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알고리즘의 프로퍼티에 이제 기대고 있지 어떤 데이터나 그런 그 우리가 데이터 그 아까 펄터브한 거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설명을 똑같이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트래디셔널 시어리들이 얘기하는 컴플렉시티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랜덤 펄터메이션을 통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썸머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이펙티브 캐퍼시티는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도 충분히 크다. 모든 데이터를 메모라이즈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둘째, 그리고 even 옵티마이제이션, 랜덤 레벨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도 상당히 생각보다 쉽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다는 거는 피팅이 조금 원래 완전 슬로우, 트레이닝이 완전 안 되거나 그 슬로우 좀 많이 늦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지나면은 결국엔 다 피팅이 된다. 오버피팅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지 그 다른 그 캐패시티들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키텍처의 그 캐패시티는 그대로고 파라미터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다른 프로퍼티는 그대로인데 왜 이런지 기존의 것들은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반화의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넣으면은 일반화가 더 잘 되지 않느냐. 왜냐면 펑션 스페이스를 갖다가 컨스트레인트를 주기 때문에. 진짜? 라고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얼마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영향을 주는 걸까? 일반화를 하는데 모델이. 그럼 봅시다. 하고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인셉션을 갖다 C410에 해보기도 하고 이미지넷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제 들어가서 빼도 여기 보시면은 어그멘테이션이 전혀 없고 드롭아웃도 없고 웨이트 디케도 없어도 보면 테스트가 80% 완전 그 트레이닝은 완전 잘 되고 예, 테스트 같은 경 80%의 정확도를 보이는 거 봤을 때
없어도 꽤 잘 되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물론 있으면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10% 정도의 향상은 일어나지만 없어도 꽤 잘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랜덤 라벨로 섞었을 때 그러면 거꾸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들을 갖다 붙여주면 정말 일반화를 할 수 있도록 얘가 이렇게 저항을 하니? 즉 학습이 이 랜덤이니까 학습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닝이 충분히 100%까지 물론 약간 이렇게 완전 100%까지 오버피팅은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96, 97%까지도 오버피팅 되더라 이겁니다. 그 저거 레귤러라이제이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분명 어떤 일반화를 갖다가 돕기는 하는데 이게 일반화의 펀더멘털한 리즌이 되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약간 구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자들이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을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걸 갖다가 피팅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되게 파퓰레이션 레벨, 되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되게 파라미터 개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프랙티컬한 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익스프레시비티 파워가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게 더 프랙티컬하지 않겠냐라는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오름이 뭐냐면은 한글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n이 뭐냐면은 이제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d가 어떤 그 저의 디멘전, 네트워크 그 웨이트 디멘전 개수면은 그 en 플러스 d개 샘플의 d 차원이군요. 그 d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는 2층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만 하면 n개의 샘플에 대한 어떤 함수든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시오롬으로 증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맥스가 결국에는 렐루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한 번 있고 두 번 곱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 층이 레이어가 두 개인 뉴럴 넷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증명도 매우 쉽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잠깐 렘마를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요. 이 렘마도 생각보다 쉬운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n개의 실수값을 다음과 같은 오더링을 가진 실수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x라는 게 샘플이면은 b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n개의 샘플 사이에 b들을 이렇게 딱 오더링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a란 매트릭스를 정의하되 max xi-bj의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a의 ij 값으로 넣습니다. 그걸 이제 도식화해서 실제로 다 보시면 다음과 같죠. n으로 갈수록 가장 크기 때문에 이 n이 이쪽으로 가면은 위의 값은 당연히 max 값이 여기 0, 이 오더링 때문에 여기 위에 upper triangle 값들은 모두 다 0이 되고요. lower triangle만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lower triangular matrix는 그 값이 지금 다 이퀄이 없죠. 값이 다 양수로 있어요. 왜냐면 1에서 1 빼거나 2에서 1 빼거나 그런 건 다 지금 이 오더링에 따라서 다 양수죠. 양수인데 이럴 경우 인버터블 합니다. 인버터블 하고 이 다이고널 텀들이 다 양수이고 0이 아니기 때문에 인버터블 하고 재밌게도 이 녀석들의 그 다이고널 텀의 이 아이겐 밸류로 바로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A라는 매트릭스가 결국 랭크가 n이고 랭크가 n이란 말은 결국 인버터블 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 들고선 다음을 갖다 증명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를 가지는 녀석이 어떤 함수든지 x가 n개의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함수든지 다 피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n개에 대해서 D 디멘션의 샘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m리스트면 728 뭐 이렇게 되죠. D가 n개 이렇게 들어왔을 때 A라는 애가 D by n이 되고 요런 애가 나타내지면은 왜 이게 en 플러스 D냐면은 A가 지금 같은 A가 있으니까 얘는 D개 그 노드가 있죠. B 같은 경우도 결국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N개 그리고 마지막에 W도 N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X에 대해서 A, B, W를 갖다가 피팅을 하는 녀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의 개수가 En 플러스 D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모든 그 Y값 라벨에 대해서 다 피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적을 갖다가
xi equal az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zi가 결국에는 이 x 값이 이런 형태를 가지도록 a를 갖다가 짜줄 수 있습니다. 그죠? a랑 b랑을 갖다가 짜줄 수가 있습니다. a란 값은 어떤 컨스턴트 값들로 쭉 만들어 준 다음에 xi가 나왔을 때 이 z 샘플들의 값 샘플들이 각각 디스크리트한 다른 샘플들이면은 b를 또 이런 애들을 갖다가 x 값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b라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사이사이 끼워넣을 수 있는 애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찾았을 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구조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 x 여기선 z로 지금 쓰고 있는데 cz가 yi라는 라벨이 되는 이 함수 c를 구하는데 b랑 a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면은 y는 aw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a는 아까 max, xi-bi, 제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어떤 매트릭스 a라고 지금 아까 표현을 했고, 앞서 말했듯이 이런 형태의 스트럭처 오더를 가진다고 그냥 해줬습니다. 그럼 b는 항상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a는 앞서 증명을 했던 듯이 그렇게 구조를 갖기만 하면은 항상 인버터블 합니다. 근데 인버터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인버션을 해가지고 W를 바로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X가 어떤 라벨 Y를 주던지 간에 이 A가 항상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W를 항상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이제 X랑 Y 셋을 아무거나 줘도 N개의 셋을 아무거나 줘도 W랑 A랑 B를 갖다가 조절을 하는데 A랑 B를 어떤 구조를 가지게 조절을 하냐면 샘플 ZI들이 쭉 들어왔을 때 어떤 컨스턴트를 갖다 곱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값들이 오더링이 될 거고 그 사이사이에 B를 갖다가 들어가는 어떤 리얼 밸류들을 찾기만 하면은 그냥 렘마 1에 의해서 당연히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는 인버션이 존재하고 그냥 당연히 W를 바로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EN 플러스 D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렐루를 갖다 활성화한 수로 사용하는 2층 뉴럴 네트워크는 D차원의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어떤 함수들이 표현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을 한 거고요. 이제 증명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 중에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아까처럼 뭐 드롭아웃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 외에도 임플리시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있다. 걔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는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일반화를 갖다 설명을 잘 못 해줬었죠. 근데 임플리시트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자체도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D 같은 것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기 때문에 하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같은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보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옵서베이션이 나오는지를 관측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로스 펑션은 이런 리니어 모델이죠. y equal wx라는 리니어 모델의 로스를 뭐 그냥 L2 로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이런 리니어 모델에다가 SGD를 갖다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를 갖다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일단 이거는 넘어갔고 SGD는 미니멈 롬 솔루션으로 갖다 결국 수렴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치임을 갖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왜인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GD의 업데이트는 보시면 다음과 같죠. W라는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전에 있던 스텝의 웨이트에다가 어떤 에타 러닝 레이트를 곱하는데 에러에다가 그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죠. 에러와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녀석이 사실 이니셜라이제이션 W를 갖다가 0으로 놓으면은 사실 곱이 나의 데이터 포인트의 에러를 곱한 이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W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스팬하는 스페이스로의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걔를 그냥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하면 W equal X 트랜스포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녀석은 xw equal y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여기다 껴놓으면 x 트랜스포즈 알파 equal y라는 문제를 푸는 것과 결국 같은데 얘를 푸는 게 결국 W에 대해서 입장에서 보면 미니멈 놈 솔루션을 구하는 것과 정확히 동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앞서 있던 걸 잘 생각하셔야죠. W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0으로 됐을 때만 이렇긴 합니다. 이제 단순화해서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X 트랜스포즈 알파 이퀄 Y라는 걸 푸는 건 이거랑 결국 동치인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알파라는 걸 먼저 구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인버스를 구하면 XX 트랜스포즈 인버스 Y죠. 걔를 다시 W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다 껴놓으면 결국 미니멈 놈 솔루션이랑 동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으려면 지금 여기 있는 게 n by n 매트릭스인데 샘플의 개수죠. 샘플의 개수를 갖다 인버션을 한다는 거는 지금 디멘전이 m리스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28 by 28 픽셀이 D인데 얘가 풀랭크일 리가 없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인버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들이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면 이것도 결국 커널 트릭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커널 트릭을 하면 어떤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리프팅을 하죠. 리프팅을 해가지고 인피니트 스페이스로 리프팅을 하고 나면은 n보다 d가 상당히 큰 어떤 스페이스로 그런 피처 스페이스로 리프팅하고 나면은 이게 풀랭크가 n이 되기 때문에 샘플 개수 n이 되기 때문에 인버전이 가능하고 결국에 SGD가 해주는 역할을 갖다 잘 보니까 미니멈 솔루션을 구하는 것과 동치더라라는 걸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근데 되게 놀랍게도 그래서 미니멈 솔루션인 게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산하는 건데 XX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커널 트릭을 해서 뭐 RBF 펑션을 구하든 뭐 퓨리에 도메인에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해서 이걸 넣든 어떤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피처 X를 갖다가 이런 인버전을 해서 거기서 미니멈 솔루션을 구해가지고 W를 계산을 하면은 걔로부터 구한 테스트 에러가 사실 이거는 전혀 어떤 머신러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 이 계산만 해서 거길 갖다가 코이피션트를 갖다가 X에다 계산을 했는데 테스트 에러가 m리스트 같은 경우는 1.2입니다. 그리고 그 프리프로세싱 GABA 펑션 필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한 번 더 해주면 테스트 에러가 무려 0.6%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구한 솔루션이 에러가 매우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코드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지금 여기서 구한 1.2%라는 m리스트 그걸 얻는 코드가 딱 요걸로 끝납니다. 이 줄로. 데이터 일단 라벨 하나씩 구하죠. 지금.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라벨이 이만큼으로 표현됩니다. 해주는 게 뭐냐면 RBF 커널을 그냥 사용하는데 RBF 커널에서 가우시안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X 트레이닝 데이터 간의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한번 계산하죠. 이 R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그래서 스퀘어 폼,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이거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계산한 다음에, 이것도 디스턴스를 갖다 이 테스팅과 트레이닝 사이에서 계산을 해줘요. 이게 스퀘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놓고 요거 페어와이즈 트레이닝까지 계산한 거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마이너스 BW라는 게 여기 안에 있는 뭐 입실론 값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얘 expectation을 해준 다음에 solve 하는 게 y equal 지금 알파 이 알파를 구해주는 겁니다. coefficient. 이 알파를 구하자 이 XX 트랜스포스를 커널라이즈 한 게 지금 여기는 RBF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서 이 알파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프레딕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걔를 R이라고 해주고 이미 구한 코이피션트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죠. 그 MP 닷으로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거기 알금 X를 해주면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한 Y가 바로 앞서서 보여준 이 테스트 에러를 1.2%로 매우 낮게 해준 거기다 X에다 만약 GABA 필터를 씌워서 약간만 더 프리프로세싱 해주면 0.6%까지 떨어지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GD가 미니멈 놈 솔루션을 해주는데 즉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큰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것도 뜨뜻미지근한 이제 결론을 결국엔 내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GABA 필터 같은 경우 프리프로세싱 한 이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파 그 코에피션트 값이 얘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에 따르면 노음 값이 작아야 할 텐데 그 솔루션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리프로세싱 한 게 예를 들어 노음 값이 220을 가졌다면은 그 웨이블렛 프리프로세싱한 개바 필터를 해는 프리프로세싱 해준 게 갑자기 노음이 390이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SGD가 분명히 리니어 모델에서는 그 미니멈 롬 솔루션으로 그 어느 정도 가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는 건 맞긴 한데 그거 미니멈 롬 솔루션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SGD나 앞서 말했던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그전에 말했던 그 드롭아웃이나 어구멘테이션 같은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클루션을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게 simple experiment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effective capacity.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그 전에 이제 캐퍼시티를 파라미터 개수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제대로 된 캐퍼시티를 갖다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랜더마이제이션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펙티브한 캐퍼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결과로서 보여준 게 현존하게 잘 워킹하는 석세스풀한 딥넷들은 모두 다 트레이닝셋을 충분히 오버핏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펙티브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멀한 메저로는 그 우리가 오버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이런 딥 네트워크들의 그 성능을 잘 설명해 줄 만한 그런 메저가 존재하지 않고 좀 더 이런 쪽으로 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되게 두리뭉술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제목으로 들어가서 We believe that understanding neural network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스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레퍼런스는 좀 다음과 같은데 이제 페이퍼와 이제 오픈 리뷰 커멘트들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이제 그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보여줬던 코드는 저자 코드인데요. 저자 코드 가시면은 설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기 더 쉽습니다. 포스터는 다음 링크에 있고 저자가 발표한 유튜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슬라이드 쉐어 중에 서정훈 씨가 이제 한국 분이 이제 설명을 되게 한글로 잘 해준 PPT가 있기에 여기 소개를 해드리고 제 설명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걸 한 번만 쭉 읽어보셔도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겁니다. 이 블로그는 영어인데 역시 설명이 잘 돼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논문을 봤을 때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디스커션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것 중에 다음 포인트인데요. 랜더마이제이션 라벨을 한 게, 그러니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그, 파라미터, 그, 어퍼 바운드, 그,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의 어퍼 바운드에서 어떤 변화도 전혀 주지 않았으니까, 그,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 CO리들은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했던 건데, 전 사실 이 부분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클래시컬 리절트 슈퍼바이저 러닝 보면은 이제 소스 도메인 트랜스퍼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 쪽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소스가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XY라고 해서 지금 이게 라벨이고 이게 데이터거든요. 이 두 개를 통째로 페어로 해서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앞서서 지금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두 개의 소스, 내가 미니마이제이션, 트레이닝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소스 디스트리뷰션의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생긴 게 내가 테스트할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정확히 같을 때는 요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이제 보시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어떤 트레이닝이나 테스트셋의 서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경우는 소스랑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런 임피리컬 바운드를 이런 그 theoretical 바운드를 정할 때 몇 가지 텀들이 더 추가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제가 예, 원래 클래시컬 테스트 에러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에러 플러스 컴플렉시티 텀 이게 그 로스 유클리디안 로스 같은 게 된다면 이 컴플렉시티 텀만 있었다면은 이제 만약 테스트하는 디스트리뷰션에 디스트리뷰션이 생긴 게 다르면은 다음과 같은 텀들이 추가가 됩니다. 내 소스 디스트리뷰션과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다이버전스 차이 플러스 이게 컴플렉시티 텀이고 이 기존에 있던 임피리컬 미니마이제이션 리스크 텀 이 람다가 뭐냐면은 또 람다가 뭐냐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파시스 그 스페이스에서 찾는데 소스 디멘션에서도 그 에러가 작고
타겟 디멘션도 에러가 작은 어떤 하이퍼서스 H 펑션에 대해서 두 개의 에러를 더한 게 람다가 됩니다. 즉,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Y를 막 바꿨잖아요. Y를 바꾸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는 물론 소스가 여기가 지금 안 바뀌었었겠죠. 근데 Y를 막 바꾸면 지금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막 바뀌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요걸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바운드로. 근데 바꾸는 순간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요거 두 개만 보고선 캐패시티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미니마이제이션 에러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얘가 오버피팅한 거 이상하다 라고 한 건 조금 약간 어폐가 있지 않냐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그 타겟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아까 셔플링 픽셀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라벨을 픽셀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있는 다이버전스 텀이나 람다 텀 값들이 점점 커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부분 약간 놓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디스커션 포인트로 제가 가져왔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포인트는 네네. 그래서 다이버전스 텀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어퍼 바운드를 더 루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루즈하게 만들면은 서치해야 그러니까 되는 게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약간 스텝백해서 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 문제는 사실 되게 타이트한 어퍼 바운드가 없으니까 지금 테스팅 에러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되게 더 타이러한 어퍼 바운드라든가 아니면 더 타이러한 로어 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제주님 마지막 디스커션 포인트는 다이버전스 텀을 하나 더 넣는 게 페어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정확하게 하지만 어차피 다이버전스 텀을 넣으면 더 커지잖아요, 어플 바운드가. 그러니까 그니까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네. 바운드가 상당히 좁았었는데 예전에는 그 바꾸기 전까지는 꽤 아, 타이트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갑자기 이게 메모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루즈해져서 그것 때문에 그 간격만큼 루즈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음, 음. 근데 저 한 가지 질문은 그 마지막에 그 섹션에서 그 약간 리스크 솔루션이 있고, 그걸로 이제 SGD로 하고, 그래서 그거의 그 정확한 얘기가 뭐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익스플리시트한 거 외에도 임플리시트하게 알고리즘이 SGD를 사용한 것도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냥 봐서는 이해가 어려우니까 리니어 모델을 예를 들으면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는 거지라는 걸 본 겁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SGD가 해주는 역할은 아무래도 미니멈 롬 솔루션으로 컨버지하는 거를 갖다가 강제해주는 애인 것 같고 그런 리자임에서 그 SGD가 미니멈 롬을 주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미니멈 롬을 생자로 계산을 해서 걔 에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작은 걸 보고 SGD가 어느 정도 미니멈 롬 솔루션을 컨버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얘가 그래서 좋은 솔루션을 찾게 해주는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또 다른 걸 이게 미니멈을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별로 그 컨시스턴트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결과들이 다 뜨뜻미지근해요. 약간 두리뭉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이나 이런 게 일반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 발표할 때도 저자가 네. 이게 되게 제목을 자기네들이 rethinking이라고 지은 이유가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거를 쭉 하고 이제 질문을 자기네들이 완전히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진 그래서 않았죠. 네, 네. 네. 약간 좀, 예, 그 디스커션 해볼 여지들이 되게 많은 논문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만약 제 설명 중에 정말 이해가 좀 잘 안 됐다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막 말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게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쉐어를 상당히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세트랙에 있는 서정훈 씨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한글로 되어 있고요. 그냥 쭉 따라가시면 한 몇 분 안에 이해를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이유는 뭐죠?